그런 검사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거는 엄마 아빠 머리 크기. 안녕하세요. 산성제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주제 중에 하나로 매번 진료 보러 가실 때마다 항상 측정하는 아이 몸무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아이 몸무게도 그렇고 뭐 머리 둘레 이런 것도 그렇고 신경 쓰시는 게 많죠. 네, 제 친구들도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애가 원래 주보다 한 2주 머리가 크대. 이거 괜찮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태아가 잘 크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매번 잴 때마다 일일비해야 할 문제인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뱃속에 있는 아기잖아요. 네. 초음파 검사하면은 이게 2D잖아요, 2D. 근데 그걸 어떻게 3차원적인 부피와 체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 끝에 태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나 몇 가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조합을 찾아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한 10% 정도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아래로 10% 정도.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머리 크기. 그렇죠. 네. 근데 머리 둘레라고 하시는데 사실 머리 둘레가 아니에요. 머리 둘레도 재긴 하는데 머리 둘레보다 이 양쪽. 지름. 네. 그렇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마루뼈, 관자놀이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아이 머리를 이렇게 약간 이런 타원형으로 딱 잡아요. 이쪽 옆의 길이를 재요. 또 하나는 그 복부 둘레. 간단하게도 보면 배가 제일 통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배가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배 중에서 가장 통통한 부분, 거기는 둘레를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길이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다리 길이 중에서는 대퇴골. 허벅지. 길이. 그렇죠.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의 길이. 그게 제일 가장 긴 뼈잖아요. 초음파에서 이제 세 가지를 측정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 계산식이 있군요. 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체중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복부 둘레? 맞아요. 복부 둘레가 가장 큰 변수예요. 그거를 잘 재면 체중을 예측하는데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큰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기가 잘 자라는 게 또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라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평균적인 거니까 이거보다 너무 적거나 많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인 평균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임신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잖아요. 네. 그 분기마다 크는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분기 때는 아기의 성장보다는 발달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여서 그리고 이때는 체중이 많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체중보다는 이제 키가 자라는 걸로 주로 많이 보는데 우리가 몸을 보면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느는 거는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면 체중이 좀 더 확실히 많이 늘어요. 지금 1분기, 임신 초기, 그러니까 한 15주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 5g 정도. 되게 조금이네. 네. 하루에 5g이면 우리가 보통 일주일이면은 35g. 그게 한 달이면은 130g? 네, 150, 140. 그래서 이때는 산모도 체중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한 16주에서부터 한 30주 정도, 32주 이렇게 넘어갈 때 되면은 이 사이에부터는 이제 조금씩 아이가 커요. 그래서 산모분도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5개월에서 한 7개월쯤 되면 이제 좀 티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게.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때는 세포의 수도 증가하지만 세포 크기도 같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하루에 많이 자라면 한 하루에 20g. 그래서 20g이라고 치면은 일주일에 한 140g. 그럼 한 달이면은 한 5, 600 정도. 태아가 크는 속도만. 이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보시니까 이 정도씩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32주부터 이제 아기 낳을 때까지 이때부터 이제 아기가 본격적으로 좀 커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하루에 태아가 30g 정도.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한 200g 좀 넘게. 한 달이면은 800g. 좀 더 많이 큰 애는 1kg까지도. 네. 임신 후기 때 아기들이 살이 많이 찐다고 하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는 거는 우리 이른둥이 아이들 30주 초반에 태어난 아기들 보면 있을 건 다 있어요. 근데 삐쩍 말랐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입체 초음파 찍을 때 30주 넘어서 잘 안 찍는 이유가 애가 이제 배 안에 꽉 차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28주, 29주 이때쯤 찍어야 잘 나와요, 얼굴이. 그러겠네. 콧대도 좀 높게 나오고 그 뒤를 찍으면 코가 잘 안 보여. 너무 작은 아이는 우리가 태아가 잘 못 큰다 그래서 태아 발육 지연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 큰 아이는 말 그대로 크다 그래서 거대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스별로 태아 몸무게 평균과 정규 분포를 그려가지고 양쪽에 10%씩
주의 깊게 봐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거대아보다는 이제 태아 발육 지연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흔해요. 그 만삭에 태어났어도 좀 작게 태어난 애들은 NICU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전체 임신의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기들이 작게 태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거는 태반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태반은 이제 산모가 태아한테 혈액 공급도 해주고 영양분 공급도 해줘서 태아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통로 같은 건데, 그 그렇죠.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태아가 잘 못 먹는 거니까 잘 못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에 이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있으면은 그 전자간증 자체 원인이 태반에 이상이 있는 거여가지고 태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태아 발육 지연이 있는 아이들의 30에서 40%는 산모가 임신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 임신성 고혈압이 태아를 잘 못 크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임신성 고혈압 말고도 그냥 원인 불명으로 태반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초음파로 아기 사이즈를 쟀을 때 딱 작아요. 그럼 바로 얘는 태아 발육 지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우리가 이제 태아의 성장 속도가 주스별로도 다르고, 그리고 그 일주일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신 주스가 정말 맞는지, 정확한 임신 주스를 우리가 알려면은 임신 초기, 임신 8에서 9주쯤에 태아의 키를 재야 돼요. 그때 키를 재가지고 그 키로 분만 예정일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아가 정말 작다 이렇게 판명이 났을 때 뭐 특별히 해주는 게 더 있나요? 아직까지 현대의학 기술로는 그게 좀 어렵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얘가 태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뱃속에 있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더라도 뭐 입으로 먹거나 직접 수액을 맞는 게 애가 더 잘 클 수 있을지 정말 유심히 고민하고 언제 낳을지 정말 중요한 그 산부인과 의사의 정말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만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그 어떤 것들을 좀 보면서 고민을 좀 하시나요? 간접적으로 우리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검사 도구가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초음파랑 NST라고 하는 비수축 검사, 태아의 안녕을 우리가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수량. 이게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면 태반에서 탯줄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태아가 받는 혈액량이 줄어요. 그럼 태아 몸에 수분이 줄면서 그 소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변을 좀 적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양수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 태아 발육 지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떤 초음파에서 보이는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로 도플러 검사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낳아야 될까 내일 낳아야 될까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탯줄의 혈류. 이거를 볼 때쯤 되면 그 입원해 있어요, 거의 산모분들이. 그럼 이렇게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게 어려운 만큼 어떻게 분만을 할지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는데, 맞아요. 뭐 제왕절개를 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반 기능이 떨어져서 아기가 잘 못 큰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반 기능은 자궁 수축을 할 때 태반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뱃속에서 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궁이 수축할 때 태반에 있는 혈관들도 같이 수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태아 발육 지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유도분만으로 이제 잘 분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유도분만을 진행하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고위험 이제 산모로 이제 속하고 아기도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어서 제왕절개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엄마들이 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작아서 자연분만하면 더 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수술을 했냐. 그럼 이제 저희도 산부인과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아기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수술로 꺼내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분만 방법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나중에 막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왜 그랬을까? 뭐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지금 만약에 태아 발육 지연 때문에 이제 조금 빨리 태어나야 되는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분만 방법보다는 어디서 낳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잘 못 컸다면은 태어나서 체중이 그렇게 많이 작지 않더라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분만할 때 준비를 해주실 수 있는 시설이냐, 분만 전까지 입원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고위험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료진들은 뭐 수술이 더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가장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고 산모분도 가장 안전하게 분만을 하시게 도와드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 이런 원인이 있구나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애들은요?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크게 태어났잖아요. 네. 내가 3.6kg였나? 제가 3.8인가? 네. 작진 않았어. 네. 근데 보통 이제 만삭에 체중이 4kg가 넘어가면 애기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음파로 재는 거라서 이제 애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가 좀 커져요. 만약에 초음파로 쟀는데 4kg가 나왔어. 그럼 얘는 3.6kg일 수도 있고 4.4kg일 수도 있고. 그러네. 그럼 왜 크냐? 얘는 태반 기능이 너무 좋은 거냐? 많이 크게 하는 거는 그때부터는 태반의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산모가 이제 좀 비만이거나 당뇨가 있거나 주스가 너무 진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커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종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큰 인종들이 있어. 좀 원래 부모가 좀 크다. 그럼 아기가 좀 클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클 때 걱정하는 게 못 날까봐. 아, 그쵸. 네. 난산이라고 하죠. 저희가. 맞아요. 그 산모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자연분만을 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수술하면 돼, 그냥. 제일 무서운 거는 어깨 난산. 혹시 들어봤어요? 머리는 나왔는데 어깨가 걸려. 제일 무서워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통 이렇게 거대 아들은 가슴이랑 배가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깨가 껴가지고 안 나오면 제왕절개해서 꺼낼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워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태아의 몸무게가 5kg 이상일 것 같다. 그러면은 제왕절개 해라. 생각보다 관대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임신성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태아의 몸무게가 4.5kg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왕절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깨 난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모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난산의 기준이랑 산부인과에서 걱정하는 거랑은 좀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태아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한 질문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태아 머리가 주스보다 2주 더 커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만 보고는 알 수 없다. 태아 머리 크기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인종마다도 다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체중은 주스의 그 적당한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양쪽 마루뼈 지름을 쟀을 때 그 통계가 나와요. 근데 그 통계 기준이 전 세계인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거여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약간 앞뒤로 길고 옆에 좀 짧잖아요. 동양인은 약간 좀 더 원에 가깝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앞뒤로도 크고 뒤로 옆으로도 크고 압도적으로 큰.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처럼 많이 고생하실 수 있다. 아기가 이제 자궁 안에서 잘 크고 있다면은 머리가 한 2주 더 크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료 볼 때 이게 그 부분을 다 지우고 싶어. 괜히 걱정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머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큰 아이들은 또 뇌초음파나 그런 걸 검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검사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거는 엄마 아빠 머리 크기.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임산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